이제 소비자 금융인데요. 대출 부분인데 여기선 우리가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여기 보금자리로는 좀 볼까요? 자, 보금자리로는요. 40년 동안 대출금을 고정으로 나누어 갚도록 하는 게 이제 그 보금자리론인데 소득공제 제도도 있고요. 신청 대상 대출 신청 현재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가 이제 가능하고요. 이게 여기 이제 보시면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미혼이면 본인만, 기혼이면 부부 합산, 신혼가구는 부부 합산 연소득 8,500 이하, 다자녀 가구는 미성년자는 한 명의 경우 최대 8천, 두 명의 경우 9천, 세 명의 경우 최대 1억 원.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막 이걸 다 외워야 되냐 하면 좀 선택적이에요. 왜냐하면 보금자리로는 이제 그 뒤에 있는 디딤돌 대출하고 이제 비교해서 출제 비중이 좀 낮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좀 참고해서 좀 보시고 나는 고득점에서 박스권에 들어갈 거야. 이런 사람들만 좀 공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한번 이거 읽어보시고요.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보시면 이건 세대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되거든요. 이거 이제 보시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인데 중요한 건 이제 생애 최초나 신혼 두 자녀 이상은 7천까지 이렇게 무주택만 된다라고 하는 거 눈여겨 보시고요.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의 85제곱미터 이하 공부상 주택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좀 보시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뭐냐면 주택연금이죠. 영목이지. 이건 뭐 시험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거니까 잘 나와요. 일단은 영목이지라는 건 이제 대출 받아서 연금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자, 연금을 받는데 주택의 담보 가치가 있죠. 자, 수령한 연금. 이걸 비교해서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이게 이제 담보 가치보다 수령한 연금이 더 많아. 그렇다고 해서 상속인들한테 청구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그 연금이 더 적어. 담보 가치가 크고 좀 적게 받고 돌아가셨어. 그럼 이제 남는 거는 상속인한테 상속을 해줍니다. 그런 장점이 좀 있어요. 참고해서 좀 보시고. 보시면 이제 내 집 연금 3종 세트가 있는데 뭐 뒤에 또 나오니까 이건 뭐 좀 보시면 이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우대형,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 이런 게 있다. 좀 보시고 가입 요건이 중요하니까 이거 여기서 이제 같은 내용이에요. 거의.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55세라고 하는 요 나이 요건 꼭 보시고요. 은행의 손실로 연금을 못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담보 가치보다 연금이 더 많았다는 거죠. 공사가 정부가 이를 보전해 준다는 거. 자, 가입 가능 연령 주택 소유자 또는이죠.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이다. 자, 부부 공동명의다. 그러면 연장자가 만 55세 이상. 자, 보통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우대 방식은 이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주택 보유수는 한 가지만 해당이 되는데, 자, 보시면 이제 1주택을 소유했거나 여러 주택이다 그러면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제 오피스텔도 가능하긴 해요. 그다음에 이제 우대 방식은 이게 이제 기초연금 수급자만 되는 거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니까 이제 1억 5천 기준이죠. 자, 대상 주택 9억 이하여야 됩니다. 9억 이하인 공시 가격이 9억 이하여야 되겠고, 그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이게 뭐야? 실버타운이죠. 실버타운인데 지자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만 된다. 그다음에 오피스텔은 주거 목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상가하고 주택이 같이 있는 복합 용도 주택이 있잖아요. 이거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봤을 때 주택 차지하는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되고, 거주 요건 가입자나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을 만약에 본인들이 살지 않고 그냥 전세나 월세 주고 있으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제 한 명이 살면서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다. 이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고. 자, 연금의 지급 방식은 자, 보시면 크게 종신 지급 방식, 확정 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종신 지급 방식은 죽을 때까지 주는 건데 그걸 이제 종신 혼합 방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인출 한도를 설정을 해 놓고 요건 이제 목돈이 필요할 때 대비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월 단위로 연금을 받는 것이고, 확정 기간 방식은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확정 기간 혼합 방식 그러면 인출 한도를 설정해 놓고 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대출 상환 방식은 대부분 이제 주택담보대출 끼고 있잖아요. 이거 상환용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50% 초과한 금액을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를 이제 연금 주는 거죠. 자, 우대 방식은요, 이제 소유자나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일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일 때, 우대 방식이니까 연금을 더 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혼합 방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인출한도를 설정해 놓는 겁니다. 자, 우리 연금 지급 유형은요, 정액형하고 전후 후박형이 있는데, 정액형은 뭐 똑같은 금액 주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전후 후박형, 이게 이제 뭐냐면, 전과 후가 있어요. 앞전자 뒤후자잖아. 전에는 후하게 주다가 후에는 박하게 주는 거야. 후하게 주다가 나중에는 박하게 주는 거. 그죠? 그래서 보시면 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좀 많은 금액을 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10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초기 수준에 비해서 70% 수준으로 깎아서 주는 겁니다. 전후 후박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종신 방식은요. 정액형이나 전후 후박형 중에 선택이 가능하지만 나머지 확정기간 대출 방식, 우대 방식은 정액형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채무 인수를 해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이제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배우자로 담보주택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돼요. 이전을 해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지급이 정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을 이용하다가 이사 가더라도 이사 간 집으로 바꿔서 연금을 이용할 수도 있다. 대신에 이제 금액이 좀 바뀌겠죠. 자, 그런데 일반 주택하고 여기 실버타운하고 바꾸거나 일반 주택하고 오피스텔끼리 바꾸거나 이건 안 돼요. 일반 주택은 일반 주택끼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지급이 정지가 되는 것은 부부가 둘 다 죽었을 때, 부부가 둘 다 주민등록을 이전했을 때, 장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는다거나 소유권을 잃었다거나 처분 조건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주택의 용도를 다르게 쓰다거나 이런 것들이죠. 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다른 목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참고해서 좀 보시고요. 자, 우리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디딤돌 대출인데요.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것 앞에 것을 놓치는 거예요. 생애 최초라는 단어가 있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기본적으로 부부 합산 소득이 연소득이 6천입니다. 근데 6천이거든요. 이거 6천. 그런데 이걸 놓치는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생애 최초인 경우는 7천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쪽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놓치면 안 돼요. 저걸 놓치는 순간 망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고요. 주택 가격 5억 원 이하여야 되거든요. 여기서 3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라는 글자를 못 보는 순간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주택연금이죠. 대출 가능한 사례. 뭐 이런 사례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부부 중에 한 명만 55세 넘으면 되잖아. 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주택 연장자니까 가면 되고요. 자, 공시가격 8억 원, 9억 이하죠? 오케이. 1주택 소유니까 됩니다. 자, 답은 보유주택 합산가격 9억이어야 되죠. 9억 이하. 10억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은 요것도 이제 9억이어야 되지만 신고가 돼야 되죠. 신고가 돼야 됩니다. 가나가 정답입니다. 자, 주택연금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입니다. 자, 60세, 54세니까 한 사람만 55세 넘어가면 되잖아요. 이거 되고요. 시가 8억 원 오케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이고 대출 없고, 그렇죠? 임대차 없고 됩니다. 그러면 맞는 거 고르는 거잖아요. 주택연금은 매월 연금 방식인데 은행의 손실금액이 너무 커져도 보증을 해주죠. 지급해줍니다. 배우자의 연령이 아니라 연장자가 아니면 이제 하여튼 한 명만 55세 넘으면 되니까 가능합니다. 종신 혼합 방식을 선택을 하면 대출한도 50% 이내에서 인출한도를 설정할 수 있고요. 남는 걸 가지고 연금을 종신토록 받는 겁니다. 3번이 정답 맞네요. 4번에 자, 종신지급 방식은요. 정액형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전후 후박형도 가능하죠. 그렇죠? 둘 다 된다. 선택할 수 있다.
주택연금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에요. 자, 은행의 손실로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보전해준다. 맞죠? 연금 지급 방식은요. 종신 지급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 상환 방식, 우대 방식이죠. 두 가지가 아니다. 네 가지다. 대출 상환 용도가 아니라 일반 용도로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불가 아니고. 그렇죠? 자, 종신 방식은 전후 후박형과 정액형 중 선택이 가능하죠. 4번 맞네요. 가라가 정답이네요.